손흥민이 121골을 넣으면서 EPL 레전드 중에 레전드인 스티븐 제라드를 뛰어넘었다. 손흥민의 멀티골이 터지자 영국 현지 토트넘 팬들과 매체들은 그야말로 손흥민의 플레이를 극찬하면서 레스터 시티전에서 손흥민의 플레이를 비난했던 사람들을 모두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일제히 속보로 타진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레스터 시티 때와 달라져도 너무나 달라졌다고 흥분하면서 한 경기 부진했다고 그렇게 손흥민 내려치기 하던 손흥민 억가 세력들 다 어디 갔느냐고 통쾌해하고 있는데요.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가 충격적인 전술을 들고 나와 레스터 시티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토트넘이 살아나려면 이번 경기처럼 손흥민을 살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멀티골을 기록하며 전설이 되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더 스포츠가 이날 경기의 이모저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 후스퍼는 24일 오후 11시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5 시즌 프리미어 리그 2라운드 에버튼과의 맞대결에서 손흥민의 미친 멀티골에 힘입어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토트넘은 개막전을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올라온 승격팀 레스터 시티와 졸전 끝에 1대1로 비기면서 영국 다수의 전문가들로부터 우승은커녕 4위 안에 들기도 어려운 경기력이라고 맹폭을 당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 게리 네빌은 토트넘을 나는 4위 안에 들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수정해야겠다.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수비가 너무 불안해서 10위 권정도로 말하는 게 맞겠다고 토트넘을 조롱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손흥민이 전술적으로 솔랑케를 지원하면서 페널티 박스 바깥쪽에서 미끼 역할을 한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손흥민이 부진해 토트넘이 졌다고 말하는 내려치기 세력들이 일주일간 국내 커뮤니티를 누비며 엄청난 악플 세례를 쏟아냈는데요. 손흥민 나이가 32세다. 이제 사우디에 가야 할 나이고 그게 안 되면 K리그 복귀해서 팬들에게 서비스나 해라. 맨날 백패스만 하고 돌파는 할 줄 모르느냐. 객관적으로 봐도 못한 게 맞는데 손흥민 찬양 세력들은 정말 무지성이라고 말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축구 팬들은 저 반응은 개막전 딱 한 경기 이후에 쏟아져 나온 반응이다. 손흥민이 EPL에서 10년간 쌓은 기록과 스탯은 완전히 무시하는 이상한 주장들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축구 팬들의 이런 주장을 알기라도 하듯 EPL 사무국은 손흥민은 이번 멀티골로 121골을 기록했고 이 기록은 스티븐 제라드를 넘어 EPL 역대 21위의 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토트넘이 1천억을 주고 영입한 원톱 공격수 솔랑케의 발목 부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토트넘 현지 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솔랑케가 개막전에서 발목 부상을 입었고 훈련 중에 갑자기 더 악화되면서 개막전 출전이 불투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히샬리송도 출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의 상태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절망하면서 원톱 공격수가 없이 경기를 또 치러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에 늘 대비해야 하며 팀원들이 뭉쳐 이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에버튼을 홈에서 맞이해 경기 75분 전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는데요. 이 라인업을 본 중계진은 평소에 나오던 라인업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클루셉스키와 손흥민, 존슨, 그리고 메디슨에다가 오도베르까지 넣었는데 이 선수들 중 일부 선수들이 포지션이 겹친다. 어떻게 배치할지 알 수가 없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토트넘의 공격진이 어떤 위치에 섰는지 윤곽이 드러나자 일부 전문가들은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과연 수비진이 에버튼의 공격을 어떤 식으로 막아낼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좌측에 오도베르를 세우고 원톱에 손흥민, 우측에 존슨을 세운 뒤에 메디슨과 클루셉스키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세웠다. 이렇게 되면 수비형 미드필더에 통상적으로 2명을 세우던 포스테코글루가 1명을 줄이고 공격형 미드필더를 늘렸는데 수비형 미드필더는 비수마 하나만 남게 되어 수비 라인이 매우 높은 토트넘의 광활한 뒷 공간을 비수마가 1차로 저지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감을 안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어서 이렇게 되면 토트넘의 2명의 센터백인 로메로와 반더벤의 엄청난 수비 커버가 필수적인데 부상을 입을 위험이 높고 메디슨과 클루셉스키가 상대 공격을 끊어내는 수비 역할을 많이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에버튼의 역습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의 이런 분석을 증명이라도 하듯
토트넘은 물러설 곳이 없다는 심정으로 상대를 유린하기 시작했는데요. 전반 초반의 공격을 이끈 것은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가마차기 슛을 하기도 하고 로메로에게 패스를 넣어주면서 결정적 찬스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결국 토트넘은 전반 15분 페널티 박스 안에서 클루셉스키의 패스를 받은 비수마가 벼락 같은 슈팅을 때리며 골을 장렬시켜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비수마는 골을 넣고 난 후 자신이 웃음가스를 흡입해 팬들을 실망시켰던 부분을 사과하고 터치라인에 있는 포스테코 글루에게 뛰어가 사죄의 포옹을 해 이 광경을 지켜본 많은 축구 팬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에버튼은 0대1로 뒤지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토트넘을 압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많은 전문가들은 전반전에 적어도 2대 0으로 앞서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레스터 시티전처럼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지적을 아는 듯 전반 25분경 손흥민은 상대가 백패스를 하는 것을 보고 거의 혼자 50여 미터를 전력으로 질주하면서 골키퍼로부터 공을 탈취해 득점에 성공. 이 광경을 지켜본 에버튼 원정 팬들을 정적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32세의 나이인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저렇게 성실하게 뛰는데 딱 한 경기만 보고 손흥민을 그렇게 내려치게 하는 것은 솔직히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자신들의 내재적 분노를 손흥민을 통해 쏟아붓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일각에서는 손흥민을 빼고 미토마나 쿠보를 데려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일본에 가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전반전을 2대 0으로 마친 토트넘은 후반전에 로메로의 헤딩슛으로 3대 0으로 앞서 나가며 에버튼을 완전히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버렸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되나 싶은 상황에서 이날 최고의 골이 터지게 되는데요. 상대 공격을 끊어낸 센터백 반더벤은 공을 혼자 거의 80여 미터를 끌고 올라가다 손흥민에게 패스, 이것을 손흥민이 절묘한 첫 터치 후 골로 연결합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의 저 예술 같은 첫 터치를 봐라라고 극찬을 하면서 패스가 약간 늦어 상대 골키퍼가 나와 각을 줄여버렸는데도 저걸 차서 넣는다. 저 자신감을 보라. 저것이 바로 손흥민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은 슬로우 스타터로 정평이 나 있는데 지난 시즌에는 그와 달리 4경기째 해트트릭을 기록하고 후반기에 경기에 제대로 나서지 못하면서도 17골 10도움을 기록했다. 이번 시즌에는 그보다 페이스라 빨라 두 번째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했는데 이번 시즌에는 국가대표 경기로 차출되는 시기도 없어 득점왕 경쟁이 볼만할 것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